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전준 교수님을 모시고 출연연 젠더 혁신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전준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제가 과학기술사회학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점은 순수한 사회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순수한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좋은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여길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학이 또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이렇다는 점에서 사회랑 과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G스타와 제가 함께 출연연의 젠더 혁신에 대한 문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일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연구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들에서 이런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골고루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300명이 넘는 연구원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인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다시피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인 조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주관적인 인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엄밀한 표적 집단 면접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을 했고요. 제가 질적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출연연에서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 과학기술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와도 심지어 어떤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골고루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이 출연연의 Equity, Diversity, Inclusion 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연구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에 대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어떤 일반적인 감각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넓은 공감대와 인식은 부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단순히 이들이 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효율과 업적 평가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그런 출연연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문화에서의 Equity, Diversity, Inclusion의 문제는 그들의 연구에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여부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점이라는 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더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5월 달에 약 2주 정도에 걸쳐서 수행이 되었고요. 응답자는 총 316분의 연구자분들께서, 그리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중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6문항을 포함하여서 이들이 연구 개발에서 성별 특성들을 반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문항들, 그리고 출연연의 그 Equity, Diversity, Inclusion 측면에서의 문화가 어떠한지, 스스로 그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그 출연연에서의 그 성별 분포와 연령 분포를 골고루 따르는 듯한 그러한 파퓰레이션으로부터의 샘플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조사 질문 목록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문항과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 문항은 서로 갈립니다. 먼저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인종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혹은 인종과 성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내가 충분히 표현 가능한가, 그걸로 인한 내가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점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형태의 비교적 고득점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고득점이 나왔을지,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한 이 고득점 내에서도 사실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응답들이 달라진 점을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득점을 한 문항들은 EDI를 반영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즉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 연구를 해야 한다고 동료들과 조직에게 설득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과학 연구를 설계할 때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서 연구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그 당위성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연연에서 EDI랑 관련된 교육 제공을 하고 있는지, 법 제도에서 EDI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EDI를 반영한 연구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구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이 변수들끼리 교차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고득점과 저득점 문항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EDI를 반영한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당위성에 대한 그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요. 남성 연구자들끼리 분류해 봤을 때 특히 여기에서 EDI를 반영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낮은 점수로 나타났고요. EDI를 반영한 연구를 확대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도 동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성 연구자를 보면 여성 연구자들은 EDI를 반영한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동의하는 값이 남성 연구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조직 내에서 조직 문화와 이 EDI를 반영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연구 조직 내에서 남성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가 각각 이 연구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 동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이 달랐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은 조직 내에서의 이 연구자들이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답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담론의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보통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구체적인 담론들, 특히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그 현황을 매우 평면적으로 숫자로만 볼 수 있었다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수집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답변 행위자들의 세계관을 주관적으로 더욱 수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5번에 걸쳐서 25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8문항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은 각 연구자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인게이징하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정해져 있는 질문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연구자들과 좀 더 인게이징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우리가 소위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 결과 현재 출연연에 계시는 연구진 분들이 EDI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FGI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정보도 이와 같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왜 전반적으로 동의도가 낮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연구진 분들께서 이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이었고, 특히 본인의 분야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환경 보건 부분에서도 다양한 에피데미올로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환경 영향에 따라서 이 독성 물질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독성을 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을 베리어블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연구원 분들도 그거를 구분을 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점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분들 중에서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당연하게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놀무로 굳어진 분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성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특정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그런 그 리액션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특징이 다를 것이고, 또 다른 연구자분들은 식품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관능 검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발된 식품을 맛보고 그것이 어떤 맛에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리포트하는 이제 그런 연구인데요, 그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을 당연히 분리해서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이런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놀무로 자리 잡은 분야도 있는 반면,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우리 분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아예 상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들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EDI를 반영한,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런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만으로는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들 개개에 있는 조직 내에서의 매우 한정된 자원, 여기서 자원은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연구 조직이 있는데, 성별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를 하자고 개개인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 특성 반영 연구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은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원의 문제가 매우 핵심적인 것이고, 즉 우리가 연구를 설계할 때 여성쥐를 이용해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 남성쥐뿐만 아니라 여성쥐도 좀 더 스터디가 복잡해질지언정 반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당위성만으로는 조직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셨던 것은, 지금 이것을 성별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를 설계하는 게 글로벌한 추세이고, 우리가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 명분과 당위성을 탑다운으로 제공해 주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생물학 연구자분들이셨는데요, 생물학 연구하신 분들이랑 이 성별 특성 얘기를 할 때, 사실 아까 전에 김은중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레파토리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샘플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학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데이터라고 여겨지는 깔끔하고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하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과 불확실성에 대한 것조차도 과학에서 응당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직을 내가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이니셔티브가 오히려 필요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동의하며 함께 순응할 의사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조직 내에서 남성과학자와 여성과학자가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는가도 사실은 연결된 주제였습니다. 남성과학자들은 앞에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고, 여성과학자들은 사실은 그 필요성이 더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연구 조직 내에서 남성과학자, 여성과학자가 얼마나 서로 다른 발언권을 가지느냐, 이 부분도 추후 성별 영향을 반영한 연구 설계가 출연 내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성과 중심의 당장 도움될 만한 사업 위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런 연구개발 지원 방식 내에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개개인 연구자가 설득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별 특성 반영이나 EDI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들은 높은 편이지만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다가갔을 때 사실은 그 인식 자체가 분야에 따라 격차가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는 피상적인 상황이다. 즉 성별 영향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설득과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의 EDI에 대해서도 그 다른 문항에 비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적은 편이었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적은 이유는 개개별 연구자들이 이것을 개인이 설득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 출연인에서의 효율성 문화, 연구 성과 위주의 문화에서는 이거를 개별 연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그래서 이런 여성 연구자들이 EDI를 반영한 연구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 문화, 동시에 성과주의와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현재 출연연에서의 한계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EDI를 위해서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성별 특성 반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과 구성원의 진정한 동의를 얻기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